70번째 파일, 이제 경금과 이제 개수입니다. 이제 경금의 마지막이죠. 근자에 뭐 계속 좀 피곤해 보이죠. 뭐, 근자뿐만 아니라 뭐, 간목편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뭐, 제가 뭐, 특별히 꾸밈 없이 그냥 평상시에 그냥 차림대로 이렇게 계속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이렇게 갑자기 제가 일정이 많이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밤늦게 이거, 영상을 찍고 잠을 청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또, 자고 나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고 나서 좀 좋은 컨디션에서 하려고 하면은, 그 낮에 좀 잘 작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일정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늦은 시간에, 꼭 이렇게 이제, 새벽에 이제 동이 틀 때까지 이렇게 이제 보통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 뭐 어쨌든, 다 이제 서서히니까 각설하고, 이제 경금 마지막 한번 풀고 있습니다. 자, 경금과 임수편에서 좀 이렇게 다른 식간조합에 비해서, 그 러닝타임이 좀 길었죠. 뭐 설명할 것들이 좀 이렇게, 번거로운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동영상의 분량이 좀 늘어났는데, 이제 개수편은 가급적 좀 이렇게 좀 압축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설명하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자, 경금이 이제 개수를 보면, 이제 경에 이제 경금이 수를 보면 이제 특수이청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맑아지는데, 그것은 이제 임수와의 관계고, 개수와의 관계에서는 이제 그것이랑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과 수가 금백수청을 이루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임계수를 따로 이렇게 이제 논하지 않고, 어쨌든 팔자 전체의 글자들을 봐야 되는데, 먼저 일단 개수는 뭐 경금하고 일단 썩 이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임수가 경금을 맑게 한다면은, 개수는 경금을 일단 오염시켜서, 경금의 수명을 좀 짧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이로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주 보배로운 그 칼이, 이제 수명을 이미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생수의 상이라고 하는데, 이 생수라는 것은 이제 녹슬 숫자죠. 그래서 이제 칼이 이제, 쇠가 이제, 금금이 이제 녹이 씁니다. 개수가 이제 닿으면은. 그리고 이제 개수의 입장에서 봐도, 녹순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염되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오염시키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이래서, 경금이 개수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겁재가 이렇게 붙어서 개수를 생해주는 구도에서 아주 이렇게 임보상관이라 그래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일원과 겁재가 있고, 그리고 그 겁재와 상관의 관계가, 식간조합이 이렇게 좋은 경우.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이렇게 신금과 개수의 관계는 굉장히 좋죠. 경금과 개수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조우에서, 여름철에 아주 뜨거운 기운을 식히기 위해서 개수를 쓸 때, 그 개수가 보통 이렇게 이제, 아주 이렇게 세약하고 용신이 이렇게 미력하면은 보통 그것의 보좌지신으로 경금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금을 쓴다고요. 그래서 경금과 개수만 있으면은 좀 불리한 조합을 짓고, 신금이 이렇게 첩해 있으면, 훨씬 더 개수를 성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놓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우지신인 뭐 수기를 써야 되죠. 이제 하월에 이제 경금은 수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수기가 필요한데 이 수기가 이제 임수를 일단 선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수를 차용하거나 또 이제 임수가 없으면 개수를 대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단은 가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영양면에서 좀 딸린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여름에 이제 임수를 쓰면은, 보통 이제, 일격을 지을 수 있겠지만은, 임수가 없이 개수를 쓸 경우에는, 통상 신금이 도와야, 임수를 쓰는 격에, 버금가는 그런, 부기를 기약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벌써 여름에 경금이 개수를 쓴다. 이때, 경금과 개수의 관계가 생수 또 보도이로의 관계가 좋지 않죠. 그리고 또 개수가 워낙 약합니다. 뭐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신금이 이렇게 이제 돕는 상황을 이렇게 보좌지신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경금이 하나 있고 신금이 하나 있죠. 만약에 4월 같으면은 사중에 경금이 있죠. 개수 일수가 경, 신, 경 이렇게
삼금을 이렇게 범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보통 체전지상에 가깝고, 체전지상은 또 따로 체전지상의 격을 논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금백수창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비록 임수가 아닌 개수를 쓴다고 해도 굉장히 묘한 그런 묘용이 있고, 그래서 하월궁금 이렇게, 그래서 경금과 임수편에서 하월궁금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하월궁금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이렇게 놓인다고요. 근데 이제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수의 묘용에 대해서 아까 이제 경금과 임수편에서 러닝타임이 너무 길어서 일단 제가 설명을 생략했는데 개수편에서는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속설에서 이제 뭐 술객들이 이렇게 생활에서 쓸 때 그 금수라는 것이 이제 그 경금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개수를 보면 둘 관계가 다 좋지 않으니까 모친과 여명에서 개수가 이제 상관이 자식이겠죠. 산모와 자식이 다 같이 상하는 그런 상황을 겪을 그럴 우려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이제 이 경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금수상함과 같이 금은 술을 만나면 잘 논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물상의 이제 뭐 잡기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금이 술을 보면 잘 논다 이 말은 아주 활발해지고 아주 재기를 드러내는데 그 하월궁금 상황에서 일단 그 수가 이렇게 어떤 묘용이 있냐면 여름에 이렇게 그 조혈함을 시키는 기운도 있지만 또 토의 글자들을 윤택하게 만들어가지고 윤토가 생금하는 이런 두 가지 효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월궁금의 원무가 북방 원무, 원무는 이제 그 임계수를 말해요. 묘하다는 그런 얘기에 깊은 뜻이 일단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텍스트를 살피면서 한 번 더 제가 간추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수의 상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구설에 오르거나 나쁜 일 안 싶다. 자, 보통 이제 상관이 식간관계에서 기신에 해당하고 또 가신에 해당하면 또 기신에 해당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식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이에서 기신에 속하거나 또 애초에 식간관계에서도 이제 기신간의 관계니까 이런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무토가 신금을 두려워하고 좋아하지 않죠. 이런 걸 이제 조주위허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친 참견이나 개입이나 또 말로써 타인을 적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관을 쓸 때는 비록 그것이 음간이 상관을 봐가지고 좋은 그런 식간조합을 짓는다 할지라도 본의 아니게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경향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무토나 신금 또 이런 뭐 경금과 개수 이렇게 기본적으로 식간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쓰게 될 때는 우선 그 억양부터 듣기가 싫어요. 목소리부터.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이런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타인의 일에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개입해서 별반 좋을 일이 없죠. 그리고 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남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 놈 치고 재수 좋은 놈들이 없습니다, 별로. 예, 그래서 팔자에서는 뭐 노계라고 해서 뭐 노인들에게 주는 뭐 훈계, 뭐 일본의 명문이 있죠. 거기 보면 절대 그 조언하거나 충고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노인들이 뭐 한평생 자기가 산 그 일천한 경험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건 다 개인의 그냥 국한된 그런 경험칙이에요. 그래서 사실 삶에는 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상관을 드러내려면 남에게 유용하거나 유익한 내용 또 듣기 좋은 내용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쓰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뭐 비평하거나 이렇게 요즘 뭐 유튜브 보면은 그 뭐 전국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항시 불평불만들이 많죠. 그리고 항상 목소리를 높여서 비난하고 뭐 또 보니까 또 뭐 부끄러운 줄 알라고 뭐 얘기하고 지가 부끄러운 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원래 그 비평가들은
부자들이 없습니다. 예, 비평가들은. 예, 그리고 하여튼 그 비난하고 부정적인 얘기들을 목청껏 높여서 하면은 그 사람이 비분관계하고 그 의기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뭐 박수를 보내거나 성을 보내거나 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실어서 이렇게 뭐 그런 좋은 점도 있긴 있죠. 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는 해도 재수가 없다는 거, 그거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잘 나가고 부자들 말고 부귀가 이렇게 항상 따르고 운이 좋은 사람들은 세상 자체가 일단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모든 게 수용되고 용납되는데 뭐 남들 듣기 안 좋은 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조금 그 소설이 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산모와 태아가 다 위험할 수 있다고도 제가 얘기했어요. 자, 우선 이제 이 노래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 노래 이제 경금이 인월 경금은 절제의 노이죠. 그러니까 경금이 일단 굉장히 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불에서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관이 이렇게 투하면은 정화라도 관이 투하면은 일격이죠. 이렇게 관이 투하면은 무토가 이렇게 무기토를 써가지고 그 정관패인 그러니까 관인격을 짜서 일격을 짓습니다. 자, 이렇게 짓는데 화국을 짰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무기토가 우선 기본적으로 조토가 되겠죠. 조토가 되면은 생금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때 개수 같은 게 있어서 적셔주면은 화기의 조열함도 예를 들어서 수습하는 그 조의 용도 있고 또 팔자에서 그 토를 그 개수는 경금의 힘을 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개수가 토를 적셔서 오히려 금을 생하는 반생의 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수기운의 그 효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기묘하다, 또 묘하다 이러면은 그것이 굉장히 그 기특한 격국을 짓는 용신의 효과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월 군금이 원무 수기를 만나면 묘하다라고 고인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보면 만약에 이제 뭐 화국을 지었는데 이제 수라는 게 결핍되면은 칠살이 공신하죠. 공신하면은 당연히 잔병에 시달리고 허약한 그런 체질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여기 보면은 이 왕한 하가 약한 금을 치면은 이렇게 이제 화금이 이렇게 이제 서로 또 왕한 금이 또 미약한 화 이렇게 화금의 그 조율에서 이렇게 부조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보통 종기병 같은 거 심한 종기병을 앓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적정수 실병론에 보면은 그 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명료하게 이렇게 밝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금 이론이 화국을 짓고 그것을 그 제어할 그 수기운의 약심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 병을 고생하는데 종기병 같은 거 이런 걸로 굉장히 고생한다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갈무리를 지어서 자기의 온전한 지식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별한 얘기가 나오는데 진월에 화국을 지었다. 진월상학에 왜 화국을 짓는 얘기를 하죠? 보통 뭐 인월이나 5월이나 또는 뭐 수월 상황을 얘기하면 좋겠는데 진월에 화국을 지었다. 자, 진월이 되면은 팔자가 인수격이죠, 그죠? 자, 인수격인데 자, 화국을 지었어요. 그럼 뭐 인수용살 같은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월에 화국을 짓는다. 이런 그 상황을 왜 굳이 개수편에서 일단 얘기하고 있느냐. 자, 이때 개수가 투했다고 칩시다. 그럼 개수는 원령의 길을 일단 얻었습니다. 용신이. 자, 일단 용신이 원령의 길을 얻었으니까, 그 기특한 격국을 지을 만한 그런 일단 조건을 한번 만들고 있는데, 물론 뭐 채용이 다 동궁이 있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묘용이 있을 때는 하나로서 두 가지 효용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화국을 지으면 진토는 스토지만 토를 메마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개수가 토를 메마르게 할 수 있는 토를 다시 이렇게 윤습하게 만드는,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진월의 화국 상황을 한 번 더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화국을 짓고 금을 녹이면 걔가 투해야 부기를 말할 수 있는데
이때 만약에 병정까지 투해가지고 화세가 너무 지나치면, 보통 화세가 너무 지나치면 개수 하나로서의 역량은 조금 딸리죠. 그러나 그 개수를 못 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중에 일단 원령의 길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인수가 좀 더 약신으로서 효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이제 하월 궁금 얘기 나오죠. 하월 궁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원무가 묘하다. 원무는 북방개수라고 했죠. 자, 하월에는 기본적으로 하월 경금의 용법에 보면은 화가 이렇게 왕하면 기본적으로 경금이 이렇게 허약해지죠. 칠살이나 이제 화간에 이제 공신이 이렇게 이제 지나치면 아주 신약하고 허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죽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와 오중에는 무토와 기토라는, 그러니까 마치 절처봉생 비슷한 그런 인수의 기능들이 일단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토라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조토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임수가 없으면 괴수라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수를 써서 그 조토를 윤택하게 만들어서 그 윤토가 금을 생하는 그런 효용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으니까 이 점은 하월 궁금이. 자, 그런데 궁금이라는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월에 금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궁금, 무리를 지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경금, 신금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대체로 하월의 수는 취약하죠. 약합니다. 이제 원령이 이제 왕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수에 예를 들어서 금다하고 궁금이니까 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금다 수천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금다 수천은 물이 굉장히 맑다고 했습니다. 금다 수천이. 반대로 금천수다 이렇게 되면은 금친의 상황이니까 금천수다는 물이 아주 이렇게 탁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신호첨이 금수상암의 명식으로 말한 그게 금수상암에서 수국을 지은 그런 정란착격들을 예를 드는 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감스러운 그 후학의 입장을 이렇게 잠깐 언급한 적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월 궁금이 원물을 보면은 물론 이렇게 여름에 기운을 시키는 조의 용도 있고 또 그 하월에 원령의 그 토가 조토란 말이에요. 또 하에서 화를 쓰고 예를 들어서 정화, 그 귀 하나만 갖고도 귀격을 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약하니까 무기토로 이렇게 도와서 팔자의 균형을 이룬다면은 그것도 훌륭한 격국인데, 그 토가 이렇게 금을 돕고 생하는 작용 면에서는 좀 허약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개수가 팔자에 드러나지 않아도 장간에서 이렇게 수의 글자가 득지득수하거나 이러면은 능히 조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다못해 축토 같은 습토라도 이렇게 있으면 좋죠. 그러나 무기토가 투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개수가 이렇게 있어서 적셔줘야 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수 같은 그런 수의 특수한 글자가 있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아주 이렇게 기묘한 그런 기격을 이루어서 아주 그 격국의 부기가 높다.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월 궁금에 원무가 묘하다. 왜 묘하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선생들조차 제대로 답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화생들은 이번 기회에 하월 궁금에 원무가 묘하다. 자, 하월 궁금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난감하게 보면 하월 궁금은 먼저 구진을 희한다. 구진이라는 말은 무기토를 의미합니다. 자, 하월에 신약하면 토로 방신해야죠. 도와야죠. 부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다시 돌아 임계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계수가 가장 일선의 용신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월경금이 예를 들어서 정화가 투했다, 무토가 이렇게 무기토가 투해도 격국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이나 5월에는
병정화가 투했는데, 그래서 무토를 쓰는 그런 방법들이 사실 없어요. 예. 일단 그냥 개수부터 또 임계수를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생의 궁 얘기했고요. 5월 하국지어도 임수가 결핍되면 분파지객이 된다고, 이렇게 수가 결핍되면 분파지객이 된다고 했죠. 분파지객이라는 것은 뭐 평생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죠.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장소에서도 자기 거처를 확고하게 하지 못하고 어느 방송에서도 이루는 게 없는 경우니까 아주 고민하죠. 그래서 이제 화국이 병이 되거나 또 그 수왕이 병이 되는데, 그게 구제지신이 없으면 다 분파지객, 방탄하는 이런 무리에 속하기가 쉽다는 점도 몇 번 반복된 내용이었으니까 지금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단계에 있을 거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월에는 뭐 김기수 쓰지 않아요. 자, 미월에는 미월에 정화가 투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정화는 원래의 길을 얻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미토는 뭐 금을 돕죠. 일단은 뭐 조토니까 좀 어렵지만은, 그런데 정화를 우리가 기로 쓸 때 개수를 쓸 수가 없잖아요. 또 임수를 쓰는 것도 좀 부담스럽죠.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선 그냥 간목에 보좌지신을 써서, 이렇게 그냥 다른 계절과 비슷하게 정화 간목으로 이렇게 이제, 일선의 격국을 만든다고요. 왜냐하면 임계수가 정화라는 진신을 해야 하는 것을 일단 두려워하고, 또 정화의 그러니까 정화의 일선의 용신과 또 보좌지신의 간목이 모두 미월에서 희용신이 다 원래의 길을 얻은 것도 아주 기특한 극국을 이룬다고요. 또 미월에는 금수로도 진기하니까 가천이 되니까 또 이렇게 수기가 아주 부재한 상황으로 보지 않는 난강광의 그런 특징이 있죠. 진기택이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하니까 제가 이제 좀 편의적으로 병식 지쳐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쌓았습니다. 미월에는 수기를 이렇게 아주 긴박하게, 기묘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 다음에 수를 한번 보죠. 수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같은 화국이라고 해도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개수는 물론 영향이 미치는 거니까 임수를 우리가 약신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수가 꼭 효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병과 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금도 굉장히 음의 속성이 강해서 최음의 글자로 신금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전통적으로 개수를 가장 음중음의 글자로 보는 거거든요. 최음의 글자로. 병화를 최양의 글자로 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병과 개는 우리가 조지신으로 쓰는 두 가지 글자도 대표적인 하늘의 신공을 의미한다고 했죠. 하늘의 혜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가 비가 내리는 상황을 감로에 비유하면은 굳이 그것이 통근해야만 그 효용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장작에 술에 불이 타는데 한 잔에 그 물로 불을 꺼뜨릴 수도 없고 오히려 불을 부추긴다거나, 또는 큰 하루에 홍로에 그 불이 붙었는데 거기에 물을 조금 이렇게 물방울을 떨어뜨려 가지고 끓기는 크면 오히려 불을 부추긴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감로에 비유하고, 어떤 경우에는 물방울 정도, 아주 조그마한 양의 물, 이걸 비유한단 말이에요. 이게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같은 화국이라고 해도 수월의 화국을 개수는 전혀 무용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토와 개수편, 또 이제 개수와 무의 관계에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업동백에 대해서 무게는 신속하게 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월의 정기 무토와 이렇게 합을 해버리는 개수는, 자, 이렇게 합을 하면, 물론, 자, 제가 월지 정기가 합하는 신의 그 효용이 더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용신으로서. 근데 이제 개수가 그러면 수중 무토하고 합성하니까 개수의 효용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뿌리가 있거나 이제 이럴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뿌리가 없이 그냥 개수만 있으면은 그 암산에 이렇게 비가 와서 비가 내린다고 해도
금방 그 바위산의 그 비의 수기운의 흔적이 없어지고 다시 그냥 화기를 품은 그런 그 암산의 이런 형태로 일단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무게가 합하면은 신속하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화로 이렇게 화기로 바뀌어버리니까 수월에 화국을 지었는데 개수가 이렇게 있는 상황은 그냥 홍로에 뭐 족수를 떨어뜨려가지고 오히려 불꽃을 부추기는 상황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을 비록 우로에 비에 우리가 비유해도 그 빗물이 금세 사라져가지고 수기운의 흔적조차 없기 때문에 수월의 개수는 사실은 굉장히 좀 무용해요. 화국을 짓게 될 경우에는. 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텍스트 한번 보죠. 그래서 수월의 화국을 짓고 개가 투하면 필시 술중부와 상하로 합하여 화화하는 거죠. 화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수와 무토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식관관계로 설명해도 용이하고 가한 거예요. 또 이것을 뭐 굳이 족수가 또 뭐 소량의 물이 또는 뭐 물방울이 예를 들어서 홍로 큰 화로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그 물상과 같아서 불꽃을 증가시키니까 부추기는 거죠. 오히려 개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흉명에 속하는 거예요. 화가 더 이렇게 화염에 휩싸여 버리니까 이것을 잘못 이렇게 판단해서 화국에 구제식으로 쓰고 약식으로 개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묘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명이 수럴 경금의 여명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화국을 지었어요. 근데 개수가 있어요. 자, 이 개수는 자식으로서의 기능이 일단은 원천적으로 기능이 일단 원활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하나를 제대로 이렇게 놓아서 키우기가 힘든 상황으로 일단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화로니까 그런 인과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현상에서는 좀 우리 이렇게 오티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자폐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하여튼 좀 이렇게 평생 이렇게 병을 달고 살아서 엄마와 자식이 같이 이렇게 평생 이렇게 슬퍼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아주 고되고 슬픈 상황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금과 수의 관계를 제가 이틀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작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임수죠. 이제 임수하고 개수 이렇게 제가 내일 일정이 좀 바빠서 이제 선거를 마치고 나면 선거 끝나고 나면은 제가 하여튼 시간을 내서 이제 백강 전체 마무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9일날 인텐시브 학습 때 이 내용들을 숙지하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과제를 내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과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명을 이렇게 팔자식간 진간의 텍스트를 가지고 자기명을 일단 구술해 보는 겁니다. 아니면은 논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명을 한번 써보고 이렇게 쓰면은 제가 뭐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명을 가장 굵직하고 팔자 대운 빼고요. 뭐 대운까지 적용해서 적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 그 문화생들이 굉장히 그 비싼 비용을 내고 저에게 배우면서도 또 그런 그 과제는 그렇게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뭐 대운까지 적는다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팔자 전체의 식관들이 어떻게 정렬되고 또 어떻게 그 귀기를 훼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굵직하게 자기 팔자를 가장 아주 세련되고 아주 높은 경지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기술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인텐시브 학습 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